본 강의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기출문제 20회부터 31회까지 12개년도의 문제를 단원별로 정리한 강의입니다. 각 지문마다 여러분이 스스로 2번씩 문제를 읽어보고 답을 체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린 후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 행정처분,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중에서 파트 1입니다. 자, 1번입니다. 자, 중요하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사에 해당합니다. 그렇네요. 과태료 처분사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사에 해당합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입니다.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자격증 양도 이런 뜻이죠. 자격증 양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경우에는 자격 정지 처분이 아니고 자격 취소 처분서입니다. 자, 3번입니다. 자, 3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입니다. 자, 4번입니다. 4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아니죠. 부과 대상이지요. 백과죠. 백과 외워볼까요? 백과사전이 휴폐되었으니 이전에 보증금을 반납하라고 문자로 게시하고 광고했다. 요거네요. 100만원의 과태료입니다. 휴폐업 신고 의무 위반하는 경우, 사무소 이전 신고, 요거네요.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위반하는 경우, 보증관계 증서를 복사해서 줘야 되는데 주지 않는다든지 설명하지 않는 경우, 등록증 자격증을 7일 내에 반납해야 되는데 취소당하면 반납하지 않는 경우, 문자 사용 의무 위반한 경우, 성명 표기 의무 위반한 경우, 게시 의무 위반한 경우,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광고할 때 광고 표시 의무 위반한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5번입니다. 자, 중요하죠.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중계약서, 거짓계약서 작성한 겁니다. 거짓계약 작성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죠. 임의적 등록 취소사입니다. 임의적 등록, 임등치, 거짓계약서,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자, 6번입니다. 자, 중요하죠.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업무보증미설증입니다. 업무보증미설증, 업무를 개시한 경우에요. 업무보증미설증이에요. 미설정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예,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임등치. 업무보증 미설정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이고요. 7번입니다. 자, 7번 거래정보사업자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변경하고도 국토교통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한 경우는 지정 취소에 해당합니다. 지정 취소에 해당한다. 하는 표현이네요. 8번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 정보를 부동산 거래정보에 공개한 경우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물건에 한해서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하면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9번입니다. 자, 9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시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자, 설치는 6개월이 아니고 1년 내에 됩니다. 그래서 1년 내에 설치, 운영, 장사 시작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장사 시작은 1년 내에 하는 거예요. 1년 내. 지정받고 나서 1년 내에 됩니다. 지정 취소한다? 아니죠. 6개월이 아니고 1년이기 때문에 지정 취소가 아닙니다. 자, 10번입니다.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지정 취소서에 해당합니다. 지정 취소에 해당한다. 11번입니다.
자, 7번 거래정보사업자가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는 지정, 취소 사유가 나옵니다. 12번입니다. 12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변경하고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받지 않고 부동산 거래 정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렇네요. 자, 이 거래정보사업자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 기억하시면 돼요. 국장 500과 기억하면 됩니다. 500만 원의 과태료예요. 거래정보사업자하고 협회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국장 500과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 말이 나왔으니까 국장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3번입니다. 13번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른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렇네요. 거래정보사업자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국장 500과예요. 50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자, 14번입니다. 14번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렇죠. 등록관청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과입니다. 100과. 등록관청이 100과를 부과합니다. 15번입니다. 15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서 공인중개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니죠.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자격 취소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00과예요. 100과. 100과를 시도지사가 부과합니다. 16번입니다. 16번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니죠.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게 아니고
등록관청이 백과를 부과합니다. 자, 17번입니다. (17번)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그랬으니까 자격증 양도돼야 돼요. 자격증 양도예요. 자격증 양도한 경우는 자격 취소서에 해당합니다. 자격 취소서에 해당합니다. 18번입니다. 참 좀 중요하네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자격 취소서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자격 취소는요. 이 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야지 자격 취소예요. 그래서 징역형이고요. 이 법 위반이고 선고예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위반이니까 이 법 위반 맞고요. 징역형도 맞네요. 자, 그럼 집행유예인데 선고를 받아야지 자격 취소인데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럼 집행유예는요. 집행유예 선고그래요. 선고. 그럼 집행유예는 선고는 됐는데 뭐만 미룬 거냐면 집행을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유예 속에는 이미 선고란 말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거예요. 선고받은 거니까 자격취소사유입니다. 자격취소이다. 자격취소에 해당한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19번입니다. 이 19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거네요.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자격 정지사유에 해당합니다. 자격 정지사유에 해당합니다. 20번입니다. 자, 20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매매업은 금쟁이죠. 금쟁이를 하는 경우 자격 정지사유에 해당합니다. 금쟁이는 자격 정지사유입니다. 21번입니다. 자, 21번 중요하네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 무등록 중개업체는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거네요. 는
벌금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예, 무등록 중개업자는요, 행정형벌로서 3천이에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형 3년 이하의 징역형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에요. 3천입니다. 따라서 벌금 부과사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사에 해당합니다. 22번입니다. 자, 22번도 중요하죠.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합니다.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는 벌금 부과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네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으면 행정형벌이 3천이에요. 3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에요. 벌금형. 따라서 벌금 부과사유에 해당합니다. 23번입니다.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두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입니다. 이중 등록이네요. 이중 등록. 이중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벌금 부과사에 해당합니다. 그렇네요. 자, 이중 등록은 행정형벌로서 1, 2천만짜리 행정형벌이에요. 1, 2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에요. 그러니까 벌금형 부과사유에 해당됩니다. 24번입니다. 자, 24번.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했다는 얘기는 일종의 이중사무소 일종의 이중사무소. 그 본사무소를 가지고 또 임시중개시설물 또 설치한 거니까 일종의 이중사무소입니다. 이중사무소를 설치한 개공은 벌금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그렇네요. 이중사무소는 행정형벌이 1, 2천이죠. 이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행정형벌 1, 2천입니다.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에요. 따라서 벌금 부과사유에 해당됩니다. 25번입니다. 자, 25번 좀 중요하고 시험장에서도 꽤 많이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정된 지 얼마 안 된 지문이기 때문에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 거짓 광고네, 거짓 광고.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광고해요. 거짓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벌금 부과 사유가 아니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자, 26번입니다. 자, 26번.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폐업은 간판 철거 사유예요. 간판 철거 사유는 이패치 이렇게 기억했었죠, 우리가. 이패치. 이전 폐업 취소예요. 이건 주로 이런 게 나왔었는데 갑자기 과태를 물어봤어요. 그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다. 과태료 부과처분 사유가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법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하고 500과에 아무리 찾아봐도 간판 철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이 간판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는 행정 대집행할 수 있다는 거죠. 대집행할 수 있는 사유지. 대신해서 간판 철거할 수 있는 거죠. 대집행 사유이지 과태료 부과 사유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느낌상으로 꼭 과태료 부과할 것 같잖아요. 그죠? 비슷한 유형, 이런 이와 비슷한 유형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주의하시되, 그래서 꼭 집어서 낸 거네 보니까, 대집행할 수 있는 사유지, 과태료 부과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27번입니다. 27번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 행위에 대해서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그죠?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 무등록 중개업자가 처벌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무등록 중개업자 모르고 이제 물건을 의뢰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그 거래 당사자는 공동정범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28번입니다. 28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소속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중소속이 돼요. 이중소속 때문에 안 됩니다.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 행정형벌이 1,000짜리예요. 행정형벌. 그리고 필요적 등록 취소사유, 필등치. 개공이니까 필등치사유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도 받고 행정형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29번입니다.
29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해서는 아니 됩니다. 임시중개 설치하면 일종의 이중사무소예요. 이중사무소에 해당하면 임의적 등록시설입니다. 행정처분은 임등치사유이고 행정형벌은 1, 2천만짜리 행정형벌 부과됩니다. 따라서 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 3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30번 중요하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에 사용한 경우에 등록관청이 아니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시도지사가 1년 범위 안에서가 아니고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가 아니고요. 자격정지예요. 자, 그래서 자격정지는 시도지사만이 소속 공인중개사만을 대상으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